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김치 봉투 하나 들고 회사에 나타날 줄은요. 단정한 머리, 빛바랜 옷차림, 누가 봐도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어르신처럼 보였겠죠. 김치 팔러 왔냐는 비웃음에 남편이 경비야? 란 조롱까지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회장님의 아내였다는 걸요.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이 무릎 꿇게 된 이유가 밝혀집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음 담아 읽고 있습니다. 새벽 6시 평창동 언덕 위 한옥과 양옥이 어우러진 대저택의 고요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윤영자 씨는 벌써 1시간째 텃밭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63세, 여전히 허리가 곧은 그녀의 손끝에서 상추와 깨씹들이 싱그럽게 살아났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런 벌레가 또 생겼네요. 작은 혀차림과 함께 영자 씨는 깨씹 뒷면의 진딧물을 정성스럽게 떼어내셨습니다. 남편 도균 씨가 유기농만 고집하라고 하셨지만 정작 벌레와 씨름하는 건 영자 씨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소한 일들이 그녀에게는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가지 줄기를 살펴보던 영자 씨의 눈에 작은 보라색 꽃봉오리가 들어왔습니다. 곧 탐스러운 가지가 열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뿌리개를 드셨습니다. 한 방울 떨어지는 물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하셨는데 문득 떠오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골 마당에서 채소를 기르며 가족을 돌보던 그 따뜻한 손길. 영자 씨는 어느새 어머니와 같은 나이가 되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장독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제 담그신 김치가 어떻게 익어가는지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20개가 넘는 항아리들이 정연하게 늘어선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시기에 담그신 김치들, 각자 다른 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항아리의 뚜껑을 여시자 고춧가루의 진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젓가락으로 살짝 들어 올린 배추잎이 완벽한 빛깔을 자랑했습니다. 딱 좋네요. 영자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4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오셨지만 여전히 이 순간만큼은 설레셨습니다. 첫 맛을 보는 신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를 고수하시면서도 세월이 흐르며 자신만의 비법을 더해오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시니 도균 씨가 벌써 양복을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한국전자 회장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 앞에서만큼은 그저 66세의 정다운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김치 잘 익었어요? 도균 씨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큰 회사의 수백 명 직원들 앞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셨지만 아내가 담그신 김치 앞에서는 순진한 소년이 되셨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내미셨습니다.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3개에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그리고 새벽에 따신 깨씹까지 말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에 된장국 끓였어요. 회의 길어지시면 중간에라도 드세요. 고마워요, 영자 씨. 도균 씨는 아내의 손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결혼 3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영자 씨라고 불러주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영자 씨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지만 영자 씨에게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곧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균 씨가 떠나고 나시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넓은 거실에 영자 씨 혼자 남겨지셨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영자 씨는 요가복으로 갈아입으시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네 부인들과 함께하는 요가 수업이 있었습니다.
벌써 3년째 함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그녀들과의 만남이 소중했습니다. 거실 한쪽 요가 매트를 펼쳐놓고 스트레칭을 시작하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장미, 수국, 그리고 영자 씨가 직접 심으신 채송화까지 말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영자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후 2시 영자 씨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김치통을 들고 한국전자 본사로 향하셨습니다. 도균 씨가 오늘 중요한 이사회 회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점심을 거르실까봐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강남역에 내리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사님이 모셔다 드렸겠지만 오늘은 그냥 나오고 싶으셨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지하철을 타니 새로웠습니다. 한국전자 빌딩 앞에 서시자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38층 건물 꼭대기에 한국전자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도균 씨가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괜히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윤영자, 아냐? 뒤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미라, 박순희, 그리고 김영순이었습니다.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영자야. 여기서 뭐해? 정미라가 다가오며 영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영자 씨는 평상시처럼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차림이셨습니다. 손에는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안녕 오랜만이네. 남편한테 음식 좀 갖다 주려고 김치 팔러 온 거야? 박순희가 낄낄거리며 말하며 다른 둘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 남편이 여기 경비로 일해? 아니면 청소부? 김영순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미라는 말이야. 신세계 백화점 VIP야. 작년에만 몇 천만 원 썼다니까. 정미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했습니다. 나도 롯데백화점에서 골드 회원이거든. 매주 문화센터 가고 골프도 배우고 있어. 순희 씨도 질세라 끼어들었습니다. 순희야, 골프? 너 운동신경도 없으면서. 야, 미라야. 나 골프 잘한다고. 어쨌든 영자야. 너는 뭐해? 집에서 김치나 담그고 있냐? 세 사람이 다시 웃었습니다. 영자 씨는 김치통을 꼭 안고 서 계셨습니다. 맞아. 김치 담그고 있어. 영자 씨가 담담하게 대답하시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어머, 정말. 요즘 세상에 김치를 직접 담가?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도 그랬지. 영자는 항상 소심하고 재미없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시집도 못 갈 뻔했잖아. 영자 씨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으며 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백화점 갔다가 여기 카페에서 차 마시려고 왔거든. 너도 같이 갈래? 아, 근데 여기 카페 좀 비싸. 커피 한 잔에 10,000원 정도 해. 정미라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야, 영자는 돈 없어서 못 먹을걸? 영순이가 낄낄거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전달해 주러 가봐야 해. 그래, 김치 배달하러 가야지. 세 사람이 또 웃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자 씨는 그 자리에 혼자 서 계셨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김치통을 다시 꼭 안으시고 안내 데스크로 향하셨습니다. 회장님께 전해드릴 것이 있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영자입니다. 부인이에요. 안내 직원의 얼굴이 순간 놀라며 밝아졌습니다. 아, 사모님. 죄송합니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행복이 있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모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영자 씨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김치통을 정중하게 받아든 그 직원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카페 쪽에서 차를 마시던 세 친구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미라가 커피잔을 들다가 멈춰섰습니다. 사모님이라고 했나? 순희 씨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줄지어 영자 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회장님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가져다 주셨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영자 씨는 당황스러워하시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냥 아주머니라고 불러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은 사모님이신데요. 직원이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던 세 친구는 서로 눈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영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영자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야? 몰라. 설마.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정미라의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뵙게 되네요. 아, 안녕하세요. 영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더욱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항상 회장님께서 사모님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정말 존경스럽다고요. 카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정미라가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은 모르나? 한국전자 회장님의 부인이시잖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와 영순이도 각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야, 영자가 진짜 회장 부인이야? 한도균 회장님의 부인이신 윤영자 사모님이야. 정미라 남편의 대답에 세 친구는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 씨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김치통은 벌써 직원이 정중하게 받아가셨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영자 씨가 조용히 말씀하시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영자 씨는 뒤돌아 세 친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 차 맛있게 마셔. 영자 씨의 따뜻한 말씀에도 세 친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도균 씨가 나타나셨습니다. 회장실에서 급히 내려오신 듯 넥타이가 살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38층에서 1층까지 단숨에 내려오신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장님이십니다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 도균 씨는 아내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며 큰 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변의 직원들과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영자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말도 없이 와요? 힘들게 미리 연락해줬으면 내가 직접 로비까지 내려갔을 텐데. 목소리에는 걱정과 반가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라는 위치에서도 아내 앞에서는 그저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던 중이었지만 부인이 왔다는 소식에 모든 걸 제쳐두고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김치 좀 갖다 드리려고요. 오늘 이사회 회의 길다고 하셔서 점심 제대로 못 드셨을까봐 걱정됐어요.
영자 씨가 조금 미안해하시며 말씀하시자 도균 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데요. 정말 회의실에서 김치 냄새 나니까 맛있겠다면서 모든 임원들이 부러워했어요. 카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새 친구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부인에게 존댓말을 하는 모습, 그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미라는 자신의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큰 소리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회장이야? 부인한테 저렇게 다정하게 대해? 순희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저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남편들이랑은 완전 다르네. 영순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미라는 자신의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큰 소리치고 거들먹거리며 내가 상무야 라고 자랑하던 남편이 회장 앞에서는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도균 씨는 영자 씨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의 중간에 김치 보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역시 영자 씨 손맛이 최고예요. 임원들이 다 부러워해요.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너무 짜지는 않았죠? 완벽해요. 오늘 임원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아내가 직접 담근 김치라고. 도균 씨의 말에 영자 씨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부끄러워요. 왜요? 자랑스러운 우리 아내인데 40년 넘게 김치 담그신 내공이 어디 가겠어요. 새 친구는 이런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아까 영자 씨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치 팔러 왔냐? 남편이 경비냐? 같은 모욕적인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균 씨는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정미라의 남편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상무님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가족분들과 함께 계시는군요.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사모님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정미라 남편은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내가 상무라고 라며 큰 소리 치던 그가 이렇게 작아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주말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군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원 복지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일도 잘 되는 법이죠. 앞으로도 가족과의 시간 소중히 하세요. 도균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개인의 가정사까지 챙기는 따뜻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새 친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이 안쓰러웠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우연히 만났어요. 영자 씨가 남편에게 말씀하시자 도균 씨는 반갑게 새 친구에게 인사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영자 씨 친구분들이시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새 친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영자 씨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영자 씨가 항상 학창 시절 이야기해 주거든요. 친구들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씀하세요. 도균 씨의 따뜻한 말에 영자 씨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영자 씨는 아까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을 감싸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더욱 소중한 사이시겠네요. 친구분들, 우리 영자 씨 많이 아껴주세요. 도균 씨가 정중하게 부탁하시자 새 친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도균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네요. 도균 씨는 전화를 받으며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영자 씨는 새 친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셨습니다. 너희들 많이 놀랐지? 영자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미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괜찮아. 오래된 친구잖아. 다들 놀랐을 거야. 우리가 정말 바보였어. 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순이와 영순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자 씨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건강해 보이고. 전화를 마친 도균 씨가 돌아오셨습니다. 미안해요, 영자 씨.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할게요. 기사님 부를까요? 혼자 가기엔. 아니에요. 지하철로 갈게요. 운동도 될 겸. 도균 씨는 아내의 손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김치 덕분에 힘이 났어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영자 씨는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새 친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나는 먼저 갈게. 너희들도 조심히 가고 다음에 또 만나자. 로비를 나서는 영자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새 친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영자 씨는 평소처럼 텃밭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젯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보인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도균 씨가 어젯밤 집에 돌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자 씨가 항상 마음이 넓어서 다행이라고요. 남편은 친구들이 영자 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대충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저 친구들도 놀랐을 거라고만 하셨습니다. 문득 인터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가 이른 아침부터 찾아왔을까요? 영자야, 나야. 미라. 정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자 씨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미라는 두 손에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연하게 하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부어 있는 걸 보니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정미라는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야,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차를 우리며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정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내가 어제 밤새 생각해봤거든. 우리가 너한테 한 말들 정말 못됐어. 김치 팔러 왔다고, 남편이 경비라고. 정미라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어. 한국전자 회장님이 어떤 분이냐고. 영자 씨는 조용히 차를 내오시며 들어주셨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한도균 회장님은 업계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부인을 정말 사랑하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모님 이야기를 자주 하신답니다. 얼마나 현명하고 따뜻한 분인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너를 비웃었어. 정미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은 백화점 VIP라고 골프 배운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영자 씨는 회장 부인이면서도 직접 김치 담그고 남편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미라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억나? 고등학교 때 말이야. 내가 집이 어려워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갖고 다녔잖아.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항상 김치 도시락을 나한테 나눠줬어. 정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영자 씨가 혼자 먹기엔
너무 많다고 하면서 항상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영자 씨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였는데 정미라는 그게 얼마나 정성스러운 건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순이와 영순이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세 명 모두 영자 씨 덕분에 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너한테 내가 어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정미라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 씨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라야, 정말 괜찮아. 다들 놀란 거야. 아니야. 우리가 변한 거야. 돈이 조금 생기고 남편들이 조금 출세했다고 해서. 정미라는 선물 상자를 영자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줘. 비싸지 않아. 그냥 미안한 마음이야. 영자 씨는 상자를 열어보셨습니다. 예쁜 찻잔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미라야. 정미라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영자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원래 친구잖아. 정미라는 영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정말 고마워. 이따가 순이하고 영순이도 올 거야. 우리 셋이서 어제 밤늦게까지 전화했거든.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점심 같이 먹자. 내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정미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그 유명한 사모님표 김치찌개? 야, 그러지 마.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오해가 풀리는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오후 1시쯤 또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명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영자야, 우리야, 순이하고 영순이. 문을 열어보니 박순이와 김영순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일상복을 입고 진한 화장도 지우고 온 상태였습니다. 순이 씨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영순이는 예쁘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 있게 명품백을 들고 다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은 네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평소 말이 많던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다 영자한테 사과해야 해. 순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어. 어제 밤 집에 돌아간 후 남편에게 혼이 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전자 한도균 회장님 부인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냐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영순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남편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사모님이 얼마나 소탈하고 따뜻한 분인지 소문이 자자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김치찌개를 끓이시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조금 생기고 남편들의 직급이 올랐다고 해서 교만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VIP라고 자랑하고 골프나 문화센터를 다닌다고 으스댔던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정작 영자 씨는 회장 부인이면서도 그런 걸로는 전혀 자랑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영자 씨는 밥그릇을 나르시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친구인 게 더 중요하지. 네 사람은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먹는 식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색함보다는 그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미라가 젓가락을 들며 감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먹던 그 맛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영자 씨 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겉모습이나 돈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친구로만 지냈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반찬을 더 내오셨습니다. 친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앞으로는 명품이나 자랑거리 같은 것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내자고 약속했습니다. 서로 솔직하고 편하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자 씨는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아. 우리 원래 그런 사이였잖아. 순희 씨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다정하시더라고. 부인한테 존댓말 하시는 모습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남편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말입니다. 영자 씨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서로 아끼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영자 씨 부부를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영자 씨는 차를 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어. 가족이 건강한 게 제일이야. 오후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내 친구는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편안하게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해와 자존심이 만들었던 벽이 무너지고 진짜 우정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자랑보다는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정미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앞으로는 정말 진짜 친구로 지내자. 영자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점심을 먹고 난 후 영자 씨는 친구들을 텃밭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오이가 한창 자라고 있어서 장아찌를 담그기에 딱 좋은 시기였습니다. 와, 영자야, 이게 다 내가 기른 거야? 정미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상추, 깨십, 오이, 고추까지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텃밭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직접 기르니까 더 맛있어. 영자 씨는 바구니를 들고 오이를 따기 시작하셨습니다. 친구들도 따라서 도와주었습니다. 순희 씨가 오이를 만져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싱싱한 오이는 처음 봐. 마트에서 파는 거랑 완전 다르네. 영순이도 놀라워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서 영자 씨는 오이 장아찌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오이를 깨끗이 씻고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영자 씨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오이를 자르는 방법부터 간장 양념을 만드는 비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도 예전에 이렇게 하셨는데. 정미라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장아찌 담그시는 걸 그냥 봤기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어렵네. 순희 씨도 진땀을 흘리며 오이를 썰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친구들의 서툰 솜씨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이 예쁘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장아찌를 담그는 동안 영자 씨는 텃밭에서 딴 채소들로 비빔밥을 준비하셨습니다. 상추, 깨십, 당근, 오이, 그리고 방금 담근 김치까지 올린 비빔밥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비빔밥이구나. 영순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 다르네. 정미라도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영자 씨가 직접 만든 고추장을 올려서 비벼주시자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 비빔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비빔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 넣자마자 친구들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이 맛이야. 정말 맛있어. 순희 씨가 연신 감탄했습니다. 내가 먹어본 비빔밥 중에 제일 맛있어. 영순이도 계속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정미라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영자야, 솔직히 부러워. 뭐가? 영자 씨가 물어보시자
정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삶 말이야. 직접 채소 기르고 음식 만들고 우리는 맨날 레스토랑이나 배달 음식만 먹었는데 이게 진짜 밥상이구나. 순희 씨도 공감했습니다. 영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영자 씨는 부끄러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익숙해서 그래.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그게 아냐. 이건 정말 특별한 거야. 정미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영자 씨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외식이나 비싼 음식보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집밥이 훨씬 맛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자야, 나도 집에 가서 텃밭 만들어 볼까? 순희 씨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처음엔 상추부터 시작해봐. 영자 씨가 조언해 주셨습니다. 나도 장아찌 담그는 법 배워서 해볼게. 영순이도 의욕을 보였습니다. 정미라는 비빔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음식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영자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서 같이 해보자. 오후 햇살이 기울어가는 시간, 내 친구는 진짜 맛있는 밥상 앞에서 진짜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명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정성스러운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은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정말. 정미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고맙고 이렇게 받아줘서도 고마워. 영자 씨는 친구들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도균 씨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반겨주었습니다. 영자 씨, 나왔어요. 어서 와요. 손 씻고 오세요. 영자 씨는 부엌에서 국을 저으시며 반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도균 씨는 양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오늘따라 영자 씨가 더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 친구분들 오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부엌에 과일 바구니도 있고 찻잔도 새로 나와 있더라고요. 도균 씨는 세심하게 집안을 살피셨습니다. 영자 씨는 김치찌개와 반찬들을 차리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들이 사과하러 왔고 함께 오이장아찌를 담그고 비빔밥을 해 먹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제 친구분들이 많이 놀란 것 같던데. 도균 씨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놀랄 만도 했어요. 갑자기 남편이 회장이라고 하니까. 영자 씨는 미소 지으며 밥을 떠서 내어드렸습니다. 근데 화 안 났어요? 친구분들이 영자 씨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도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속상했죠. 하지만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편해요. 그래요? 원한 품고 사는 건 너무 피곤해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김치나 담그는 게 낫죠. 도균 씨는 아내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영자 씨답네요. 나라면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여보도 친구들 용서해 주세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영자 씨의 따뜻한 말씀에 도균 씨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영자 씨가 그러시니까 그럴게요. 두 분은 조용히 저녁을 드시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 하셨습니다. 도균 씨는 회사 일 이야기를, 영자 씨는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텃밭 보고 정말 부러워했어요. 그래요? 영자 씨가 정성스럽게 기르시니까. 직접 기른 채소로 비빔밥 해줬더니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도균 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우리 영자 씨표 요리인데. 저녁을 다 드신 후
도균 씨는 서재로 들어가시고 영자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영자 씨는 김치통을 열어 내일 아침에 끓일 김치찌개 재료를 확인하셨습니다. 잘 익은 김치가 제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묵은 김치가 역시 맛있지. 혼자 중얼거리시며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드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김치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정리를 하시면서 영자 씨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셨습니다. 아침에는 정미라가 사과하러 왔고 오후에는 순이와 영순이까지 함께 와서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이장아찌를 담그고 텃밭 채소로 만든 비빔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평범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영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화려한 일상이나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이런 평온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도균 씨가 책을 읽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따뜻한 조명이 집 안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마지막으로 장독대를 확인하러 나가셨습니다. 달빛 아래 정렬된 항아리들이 고요했습니다. 각각 다른 시기에 담근 김치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김치처럼 시간이 흘러야 제 맛이 나는 것 같아. 영자 씨는 혼자 중얼거리시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화해했던 일, 서로 용서하고 이해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불을 끄고 침실로 향하셨습니다. 도균 씨는 벌써 잠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영자 씨, 무슨 고생이에요? 좋은 하루였어요. 두 분은 조용히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창밖으로 평창동 언덕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묵은 김치처럼 사람도 시간이 익혀야 맛이 나는 법이죠. 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기다리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를 만드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영자 씨의 하루가 이렇게 평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치는 시간이 지나야 깊은 맛이 납니다. 사람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담긴 밥상 하나에 얼어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무시당했던 그날, 조용히 웃고 있었던 그녀처럼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어떤 김치를 꺼내 드셨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과 마음을 나누셨나요? 당신의 이야기, 이곳 댓글로 들려주세요. 기억하고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